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이템에서 또 안 다룰 수가 없네. 네네. 재밌는 이슈가 나왔죠. 샘 올트먼, 네네. 오픈 AI 네. CEO가 네. 해임됐었다. 네. 하지만 닷새 만에, 그렇죠? 네. 닷새 만에 다시 돌아왔다. 네. 아, 이게 뭐 이사회가 해임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사회에서는 뭐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음. 이유를 들던데 네. 맞나요? 소통 부족이 이유가 맞을까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 네. 그게 저는 좋은 거 근본적인- 아닌가요? 이사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I라는 게 네.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텍스트 중심으로 챗 GPT가 됐다가 네. 이제 GPT-4가 되면서 멀티모달을 일부 지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에서 멀티태스크화되면 이게 결국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되는 거거든요. AGI가 되면 네.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나 네. 아, 약간 점점 더 인간처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얘가 거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의 네. 신에 가까운 오.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을 아. 다 알고 그리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인류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거버넌스가.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주주가 네. 주식 수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0조 원을 네. 쏟아부었는데도 의사결정이 별로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먼이 거의 창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거의 없어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그동안에는 샘 알트먼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원래 뭐 효율을 중시했다기보다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오픈 AI가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러려면 지금은 자본에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최대한 많은 펀딩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뭔가 막 돌려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지금 경쟁자들도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 근데, 바드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반대쪽에 어떻게 보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AI의 윤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치 핵 개발을 했던 오펜하이머의 고민 같은 거죠. 고뇌 같은 거죠. 그 이사회에선 다 그 의견 동의한 거네요. 너무 빠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이제 해고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건 생각 못 한 거죠. 770명의 오픈 AI 네. 직원 중에서 네. 700명이 샘 알트먼 따라서 가겠다. MS로. 그래서 MS는 이거 길 가다 지갑 주웠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엄청 올랐죠. 그런데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팽팽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균형점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백 년 민주주의 했는데도 아직까지 균형점이 그쵸. 없잖아요. 네. 똑같아요. 효율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거 경쟁 어떤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금제가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약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AI 개발은 빅테크들의 그리고 자본가들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AI 관련주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인류에 좋은 짓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 지식으로는 이게 네. 어떤 효과를 날지 정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나올 건지.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빨라서.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이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려면 2030년에 걸릴 거다라는 게 대다수 AI 전문가들의 전망이었고 그리고 우리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네. 세영 씨가 AI 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MS 코파일럿이 엄청나게 네, 돈을 벌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GPT 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게 적어도 2, 3년 뒤에는 나오겠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GPTS라고 해서 네, 나오잖아요. 네. 벌써 앱부터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네네. 머스크도 그렇고 네네. 좀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더 잘 됐는데 샘 맞습니다. 올트먼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렇죠. 뭐 AI 산업에서 사실 샘 알트만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 모바일 혁명에서 스티브 잡스를 뺄 수 있나요? 그죠? 없죠. 없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뜨거운 AI 시장 덕분에 부진했던 좀 메모리 시장이 좀 드디어 좋은 네네.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쪽에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을 빨리 해서 네네. 좀 생산 단가를 줄이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선단 공정이라는 게 어쨌든 뭐 첨단 디램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런 네네.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미세 공정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공정을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원래 7나노 미만부터 선단 공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7나노도 레거시죠. 네. 거의 뭐 4나노, 5나노가 메인이고 지금 3나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3나노, 4나노, 5나노 정도를 선단 공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디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6나노가 최선단 공정이었는데 네. 16나노에서 이제 14나노 그리고 이제 12나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4, 뭐 12, 요 정도의 선단 공정이라고 봐야 되고 뭐 16나노도 일종의 뭐 선단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 네. 근데 이제 뭐 낸드 플래시는 이제 선단 공정에서는 이탈한 거죠. 예전에는 낸드 플래시도 한 16나노까지는 선단 공정을 했어요. 네. 17나노 이 정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술이 한계야라고 해서 셀을 커패시터를 위로 쌓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고층 아파트처럼 24단 하다가 36단, 48단, 지금은 236단. 네. 대신에 이제 선단 공정은 거의 뭐 30나노급 이 정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단 공정에 집중을 하는 게 고부가 제품을 늘려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 고부가 제품을 만들겠어요? 음. 제일 중요한 수요처는 HBM이죠. 음. HBM이 D램을 쌓아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16나노 D램이 메인이에요. 그럼 16나노 D램 가지고 HBM3를 만드는데 내년에 나오는 HBM3E 같은 경우는 14나노가 메인이에요. 네. 12로도 전환을 하나요? 맞습니다. 일부 12로도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16에서 14로 가면 뭐가 바뀌냐? 삼성 같은 경우는 EUV 마스킹 수가 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6나노 같은 경우는 EUV 마스킹을 한 장 썼어요. 네. 근데 이제 14나노가 되면 EUV 마스킹 수가 5장으로 늘고요. 오. 그리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HKMG라는 네. 이제 신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ALD 장비들 뭐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지금은 디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ALD 증착을 하려면 필요한 소재가 필요하죠. 그 소재가 하이케이라는 물질이에요. 그게 뭐 지르코늄이나 하프늄 같은 물질들인데 그런 걸 납품하는 게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말씀하신 테크 마이그레이션, 이게 미세 공정화라고 하던데 어쨌든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해야 된다. 네네. 근데 그러면은 뭐 18이나 16나노를 이제 14랑 12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안에서 삼성의 기술이 뭐 어디까지 온 거예요? 뭐 삼성은 뭐 지금 이제 16나노가 거의 메인이었는데 지금 14나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월 30K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올해 연내 한 월 50K까지 늘릴 네. 계획이고 그 50K로 늘린다는 건 기존의 레거시 공정을 바꾼 거겠죠. 그러니까 라인에다가 새로운 장비들 몇 개 넣고 일부 기존 라인들을 좀 쓰고 그게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14나노 미만의 생산 그 비중이 한 90에서 100K까지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 대비해서 한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ALD 장비나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은 좋아지죠. 그렇군요. 지금 그 밑에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네. TSMC랑 이제 삼성만 양산이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인텔도 하긴 하죠. 네, 인텔도 하는데 근데 파운드리는 아니죠. 네. 자기들 칩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7나노나 5나노도 아니고 네. 3나노 공정이 네. 파운드리에서 지금 뭐 격전지다라고 네. 하던데 뭐 3나노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AI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 소모예요. 너무 많이 쓴다. 네,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성비를 높여야 되거든요. 전성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게 선단 공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 전압이 낮아지고 네. 발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AI는 연산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연산량도 많고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어떤 데이터도 워낙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단 공정이 되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선단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3나노가 잘 되면 AI 반도체도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3나노 뭐 쪽에서 네네. TSMC가 삼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애플 고객사 두고 있고 맞습니다. 엔비디아, 그렇죠. 인텔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3나노로 생산하는 칩은 전 세계에서 애플이 유일해요. 애플의 A17 프로라는 칩이 유일한 네. 아이템이고 그게 3나노 공정이 너무 비싸요.
기존에 그 거의 5나노 공정에 비해서 거의 네. 2배 비싸거든요. 에이. 그러면 5나노로 생산하는 웨이퍼 가격이 네. 만약에 뭐 16,000달러다. 그러면 뭐 3나노는 거의 2배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비싸요. 그리고 수율도 50%밖에 안 나와요. 2개 생산하면 한 개 버려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외에 다른 업체들은 섣불리 못 들고 있는 거고, 이제 TSMC가 지금 그 쓰는 3나노 공정 N3라는 공정인데 요거보다 좀 더 가격을 낮춘 공정이 있어요. EUV 마스킹 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만큼 TSMC도 잘 안 되니까 네, 가격을 좀 낮춰서 좀 더 이제 안 팔리니까? 성능을 좀 떨어뜨려서 하는 게 이제 N3E라는 공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네. 이런 대기업들을 선점할 수 없을까요? 삼성도 지금 고객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은 지멘스 칩을 네.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로 이제 서버용 칩을 받았고요. 네. 이 AI 서버용 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 텐서플로우 쪽에 이제 그 수주를 했다라는 뭐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가운데서 국내 팹리스 업계에서는 또 스타 팹리스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더라고요. 뭐 토종 AI 팹리스 스타트업들 보니까 뭐 사피온, 리벨리온, 네네. 디벡스, 퓨리오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 기업들이 다 공통적인 게 엔비디아를 또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언론 플레이인가요? 언론 플레이죠. 네, 사실은 이제 네. 그걸 이제 뉴스를 네. 고지고대로 대문짝만하게 믿으면 안 썼더라고요. 되고요. 네.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눌렀다.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 네. 특정한 테스트 하나는 엔비디아를 압도하는데 이게 칩이 그 조건에서만 다 네.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칩을 그 엔비디아를 왜 줄 네. 서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제 네. 그 국내 언론 음. 한때 제가 뉴스 생산자로 있었던 네. 사람으로서 참 그렇게 민망하긴 그래도 한데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성과를 이렇게 이제 되게 중요한 성과예요. 대단한 그쵸. 성과인데 네. 그거를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주린이는 네. 똑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네.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그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음.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그 정도의 어떤 꽤 쓸만한 AI 반도체들이 자체 설계로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설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네. 3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네, 그만큼 대단한 나라긴 한데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이걸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네, 저희가 네. 골라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갤럭시 울트라 모델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네. 뭐 LPDDR5잖아요. 네네. 세계 최고속 모바일 디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그렇죠. LPDDR5T라는 걸 내놨어요. T는 터보예요. 기존에는 이제 LPDDR5X라는 게 최고 이제 그 고성 네. 그 디램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제 T를 내놨고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또 중국의 네네.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중국 스마트폰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이제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AI도 담당해야 되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속도가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훨씬 넓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메모리 가지고는 밴드위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속도? 그렇죠.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서버 칩은 HBM 쓰면 되죠. 근데 모바일에는 그 높은 단수의 HBM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발열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LPDDR5T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거가 제일 좋은데?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삼성도 곧 개발하겠죠. 그게 뭐 이제 LLW라는 네. 어떤 이제 반도체인 건데 로우 레이턴시라는 게 레이턴시가 없는 거는 밴드위스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밴드위스가 크니까 로우 레이턴시인 거죠. 네. 그리고 와이드 I/O라는 게 이제 결국은 와이드 I/O가 밴드위스를 넓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인풋 아웃풋을 이제 굉장히 넓게 했다. 네네. 그게 밴드위스라는 거죠. 삼성이 개발 중이다. 삼성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자기가 반도체 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단 공정에 집중을 하고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좀 선보이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또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 쪽에서 좀 기회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HKMG. 네네. 그래서 하이K 쪽은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를 하는 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을 하이K라는 머티리얼을 하는 네,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내년에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주가 움직임은 참 다르네요, 이 5기업들이.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샘 올트만 해임, 그리고 빠른 복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선단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또 볼만한 기업들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은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